2학년 학생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이 4단원 마지막 내용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프린트는 11페이지에 해당합니다. 프린트 11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 준비가 다 되면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학습해 봅시다. 여러분 1번 보면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토마토 그림이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똑같이 나름 이렇게 그려보려고 한 건데 그래도 이것도 나름 잘 그리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토마토 그림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줄기에 두 가지 이동 통로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하늘색 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흑백으로 보이겠죠? 하나 왼쪽에 있는 건 하늘색 통로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노란색 통로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 보면 화살표 사이에 물질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지가 그려져 있어요. 하늘색을 보면 이렇게 물방울 같은 모양 예상하듯이 물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통로에는 지금 분홍색으로 오각형과 육각형이 붙어있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설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가와 설탕이 이동하고 있는 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동그라미 1번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가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가는 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고 했었냐면, 그쵸, 물관이라고 했었죠. 물관.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리고 나는 지금 설탕이 지나가고 있어요. 설탕이 위쪽, 줄기 위쪽으로도 이동하고 줄기 아래쪽으로도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탕, 즉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체관이라고 했었죠. 체관. 체관은 양분 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광합성 산물이라고도 하죠. 양분을. 그래서 광합성 산물 혹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빈칸을 채워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과정을 설명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빈칸이 몇 개 있는데요. 이 빈칸을 함께 채워 나가 봅시다. 자, 식물의 잎에서는 빈칸을 통해 운반된 물이라고 했어. 운반된 물, 빈칸을 통해. 물은 어디로 운반이 되죠? 물관이었죠. 물관을 통해 운반된 물과 그리고 어디를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 이런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를 흡수하는 곳 뭐였죠? 잎에 있는 건데 잎에서 기체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 통로의 이름이 뭐였죠? 공변세포 2개. 그 2개로 인해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 했죠. 공변세포 2개가 만드는 그 통로의 이름은 바로 기공이었어요.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쵸?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빛 에너지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 결과 뭐와 뭐가 생성되며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거 뭐랑 뭐지? 양분.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양분은 뭐였어요? 포도당이었고요. 포도당과 그 다음에 포도당 말고 또 기체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 기체의 이름은 바로 산소였죠. 산소.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며 생성된 산소의 일부는 기공, 아까 배웠던 기공, 아까 복습했던 기공, 기체가 이동하는 공간, 기공을 통해 방출되어 다른 생물에 뭐에 쓰인다? 자, 산소는 다른 생물들이 뭐 하는 데에 쓰이죠? 뭐 하는 데에? 호흡하는 데에 쓰이죠. 호흡.
호흡에 쓰인다. 또 광합성 결과 생성된 포도당은 포도당은 뭘로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저장된다고 했죠? 뭘로? 그쵸. 녹말 지난 시간에 했었죠.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서 운반된다고 했었죠? 설탕으로 바뀌어서 운반된다라고 했었고요. 설탕으로 바뀌어 운반이 되는데요. 이때 이 설탕은 어떤 이동 통로를 이용해서 운반된다? 물관과 체관 중에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의 각 부분, 뿌리, 줄기, 잎, 열매 등등 각각의 필요한 부분으로 운반이 된다. 이렇게 운반된 광합성 산물은 설탕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 줄기, 잎, 열매 등 여러 필요한 기관에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빈칸들을 총 한 8개, 7개 채워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채울 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 정도는 채울 수 있죠. 우리 잘 들었다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우는 것까지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러면은 본인 한번 이렇게 잘 강의 들었다 칭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사용. 1번 양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는 식물에 뭐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는 어디에 쓰여요?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죠. 생명활동. 우리 에너지를 에너지를 얻는 이 활동이 뭐였어? 호흡이었죠.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잖아. 호흡에 필요한 재료가 포도당과 그 다음에 산소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이잖아. 그래서 포도당 중 이제 일부는 이렇게 호흡에 쓰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식물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거나, 아까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런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됐다가 설탕으로 운반돼서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 재료가 되거나 동물의 먹이, 열매로 이용이 된다. 줄기를 이룰 수도 있고 뿌리를 이룰 수도 있고 혹은 열매를 이룰 수도 있었죠. 양분들이.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는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광합성 안 하면 포도당도 없고 산소도 없잖아. 그래서 동물도 양분과 산소, 우리가 이 포도당 같은 걸 만듦으로써 이 포도당을 뭐 열매에 저장하고 뭐 다른 형태, 녹말, 단백질, 지방 형태로 뭐 씨나 잎, 줄기 등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 동물들이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양분을 그로 인해서 얻는 건데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산소도 얻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숨도 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 모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는 수준이죠. 다음에 마지막 3번 볼게요. 광합성과 관련된 물질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으로 나타낸 각 물질들이 광합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빈칸에 써보자 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포도당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설탕은 육각형에 오각형이 붙어 있는 모양. 그리고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아주 줄지어서 이렇게 연결된 모양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물은 우리가 익히 하는 물방울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산소는 빨간색 동그라미, 이산화탄소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이 모형들을 이용해서 광합성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이후에 만들어진 산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요걸 한번 일단 복습을 해보면, 자, 여기는 식물의 잎이에요. 잎에서 지금 빛을 받아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식물의 잎에서 빛을 이용해서 하는 작용 뭐였죠?
광합성이었죠. 자, 광합성 과정인데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물은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타고 이제 잎까지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어디?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공변세포 2개가 만드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죠. 기공이 열리면 기체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이 이제 올라와서 잎으로 올라와서 이 2개가 같이 있을 때 이 2개를 재료로 하여 빛을 받으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 포도당은 지금 육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산소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다시 밖으로 방출시켜요. 어디를 통해서?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포도당은 잠시 일시적으로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형태가 바로 저렇게 포도당 여러 개가 줄지어 있는 녹말 형태였죠. 녹말. 포도당은 잠시간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었다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더 이상 해가 뜨지 않는 밤이 되면 녹말이 설탕으로 변하여서 이 설탕의 형태로 이제 채관을 통해 열매로도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토마토로. 그 다음에 아니면 더 위쪽에 있는 다른 줄기라던가 잎이라던가 열매 등 다른 열매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물론 뿌리로도 갈 수 있고요. 지금 뿌리로도 가고 있죠. 자, 그 과정이 써 있는 건데요. 자, 그 과정 한번 복습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옆에다가 각각 이 물질들이 광합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써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써볼게요.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에요? 광합성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물질이죠. 그래서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다.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 바로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설탕을 보면은요. 자, 설탕은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하고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시킨다라고 했었는데요. 왜 설탕의 형태로 이동시키냐면 그것은 이제 녹말을 먼저 하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녹말 먼저 볼게요. 자, 녹말은 포도당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써줘 볼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바뀌어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계속 평생 녹말로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이제 밤이 되기 전까지 운반하기 전까지는 녹말로 잎에 저장을 해놓게 되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저장이 된다. 이렇게 저장을 하다가 왜 다시 다른 설탕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운반을 하냐면 우리 운반을 할 때에는 그냥 이 양분 예를 들면 녹말하면 녹말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녹말가루 같은 거 가루 형태, 고체 형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반을 할 때는 이제 어디 녹여서 우리 몸에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산소 이동시킬 때도 혈액 속에 녹여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에서도 어떤 이런 물질들을 운반을 시킬 때 물에 살짝 녹여서 운반을 시켜요. 그래야지 이동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물에 녹여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녹말 같은 경우 녹말가루 예를 들면 밀가루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물에 잘 녹지를 않죠. 녹말은 물에 잘 녹지는 않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설탕은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설탕은 물에 굉장히 잘 녹죠. 그래서 설탕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시킬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꾸어줘야 물에 잘 녹아서 위로도 아래도 옆으로도 다 편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잘 안 녹는 것보단 잘 녹여야지 그 녹인 액체 속에서 이 설탕이라는 양분이 잘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써보면 광합성 산물은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광합성 산물은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어디를 통해 이동한다?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물에 잘 녹게 해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바꾸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설탕은 이렇게 물에 잘 녹고요. 녹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물인데요. 자, 물은 쉽죠. 자, 물은 어떤 물질이에요? 물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었죠. 그래서 물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어디에서 흡수돼요? 뿌리에서 흡수되죠. 뿌리에서 흡수돼요. 어디를 통해서 운반돼요? 물관을 통해 운반되죠. 물관을 통해 어디까지? 입까지 운반된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입까지 운반된다. 그 다음에 산소를 보면요. 산소는 무슨 물질이야? 광합성이랑 어떤 관련이 있어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로 어디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죠? 기공을 통해 방출이 되죠. 기공을 통해 만들어졌으니까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마지막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마찬가지로 어디를 통해 흡수돼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프린트까지 식물 에너지의 마지막 내용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조금 전반적인 복습의 내용이었죠. 이 내용들을 잘 보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프린트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당연히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한 페이지를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봐도 3번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내용도 겹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등교해서는 교과서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교과서 잘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